누가 이제 이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를 보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쪽의 상담소라고. 그러니까 마블이 이제는 구식이 된 시대가 된 거예요. 스타가 필요해요. 이제는 마블도. 차라리 저 같으면 티모시 샬라메 같은 배우를 아이언맨으로 캐스팅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마블의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 브레이브 뉴 월드라는 제목을 어디서 따왔냐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SF의 고전이죠. 올더스 헉슬리의 브레이브 뉴 월드. 이제 한국에서는 멋진 신세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인간의 문명이 디스토피아가 됐을 때 먼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인간성을 죽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나라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정말 고전입니다. 고전은 한 번씩 봐줘야 돼요. 캡틴 아메리카 기대하시는 분? 저 기대합니다. 기대하면 딱 한 사람, 두 사람이잖아요. 저 솔직히 저 아무 기대가 없었어요. 예전 마블 새 향수 난다는 댓글도 많이 봤어요. 페이지 1, 2, 3까지 나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페이지 1의 특징을 보고 2의 특징을 보고 3의 특징을 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누구도 페이지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페이지가 뭐 5가 되든 6이 되든 이제 관심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이제 이미 이제 30대 후반에 되어서 이제 마블의 이제 세계를 이제 보기 시작한 거지만, 청춘을 그리고 어린 시절을 마블의 히어로들과 함께 보낸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은 이 거대한 세계, 10몇 년간 우리의 유년기를 즐겁게 해줬던 이 세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너무 탐탁치 않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어릴 때 사랑했던 거 얼마나 많이 샀어요. 우리 막 캡틴 아메리카 막 머천다이즈도 사고, 저희 집에도 되게 많아요.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많잖아. 토르, 캡틴 아메리카와 지금 누구야, 헐크가 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캐릭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의 세계관들이 빌드업이 돼가지고 우리의 어떤 청춘을 함께 즐겼는데, 이게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게 미국에서 개봉했을 때 로튼 토마토가 51%인가밖에 안 났으니까, 한국에서 시사회를 했을 때도 비평가들이, 그 영화 기자들이 너무 재미없다라고 했는데, 의외로 또 이제 나오니까 흥행 성적도 괜찮고 사람들의 평가들이 좋은데, 그 평가들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감이 있잖아요. 좋게 보려고 엄청나게 다들 용을 쓰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마블이 망했으면 좋겠느냐? 아니거든. 마블이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나오는 아이언맨 첫 번째 영화를 보고,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의 첫 번째 영화, 그리고 걸작인 두 번째가 시빌워. 야, 이거 매력적이다. 이 세계가 이게 말이 되네. 이 세계관들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코믹스 영화 팬 중에 한 명입니다만, 지난 몇 년간 마블이 만들어낸 영화들이 정말로 제 마음에는 탐탁치가 않았어요. 제가 유년기 때 가장 좋아했던 감독은 당연코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이라면 스필버그 사단의 영화들을 보고 자랐어요. 인디아나 존스 3편 최후의 성전이 1989년도에 개봉했을 때 흥행 성적도 비평도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살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들을 다 봤는데, 비슷한 시기에 팀 버튼의 배트맨이 개봉을 했어요. 근데 배트맨은 굉장히 팝 아트스러운, 그 이전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스필버그 사단이 만들던 그 PG-13의 아주 아이들도 어른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즐거운 세계와 굉장히 다른 결의 다크한 영화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미국 비평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배트맨을 보고 나서 인디아나 존스 3를 보니까 너무 이제 구식으로 느껴진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블이 이제는 구식이 된 시대가 된 거예요. 마블보다 더 새로운 것들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시점인데,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월드가 저는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너무나 사랑받던 캐릭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던 그 캐릭터를 연기하던 배우가 나갔어요. 이거는 사실 안소니 매키라는 이전에 팔콘이던 배우를 주인공으로 해서 과연 이게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즐겼던 캡틴 아메리카의 어떤 느낌을 살려낼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마블이 이전에 영화 블록버스터들을 만들던 회사들과 조금 사고방식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배우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언맨의 이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훌륭한 배우를 캐스팅함으로써 뭔가 이렇게 만들었고, 또 사실은 이제 토르 이전에 크리스 햄스워스 같은 사람은 스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 에반스도 사실은 그렇게 큰 스타가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스타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겼는데, 어떤 자신감이 생겼냐면 우리가 스타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배우를 데리고 오더라도 우리 캐릭터를 연기하면 그는 슈퍼스타가 될 거야라는 자신감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지금 최고의 스타가 됐으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마블은 배우가 나 돈 좀 더 줘라고 하면요, 배우한테 돈을 더 주고 붙잡는 게 아니라요, 됐어, 넌 나가입니다. 아이언맨 1편이 개봉했을 때 워머신 역할이 테렌스 하워드였습니다.
테렌스 하워드는 당시에 사실은 가장 매력적이고 잘 나가던 흑인 배우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가 이제 아이언맨 1편을 촬영하고 나서 2편에 출연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받는 돈이 좀 적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개런티를 더 달라고 했더니 마블이 나가라고 하고 돈치드를 그냥 드립니다. 둘은 생김새도 전혀 다르지만 마블은 그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코믹스라는 게 그래요. 누가 연기하든 그냥 워머신이면 되고 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나가더라도 만약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나 나갈래라고 했어도 뭐 굳이 붙잡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다른 배우 데려가가지고 그냥 맡기면 되거든요. 이를테면 톰 크루즈가 했어도 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마블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지난 20년간 마블 영화들을 만들면서 더욱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배우가 하도 우리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스타로 만들겠다가 됐는데 이번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월드를 보면서 아 역시 스타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소니 매키는 좋은 배우입니다. 안소니 매키가 좋은 배우이긴 하지만 이전에 이제 그 계속해서 팔콘을 연기할 때 일종의 사이드킥이었잖아요. 사이드킥으로서는 꽤 재밌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중심에 들어서서 캡틴 아메리카 옷을 입고 연기를 하는 순간 끊임없이 제 머릿속에는 조금만 더 카리스마 있는 배우가 이 역할을 맡았으면 어땠을까를 계속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앤소니 매키라는 배우가 사실은 지난 뭐 10년 넘게 팔콘을 연기하면서도 일단 탑스타급에는 오르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 배우가 캡틴 아메리카를 연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계속 아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금만 더 카리스마 있는 배우가 이 역할을 맡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디어스 로스라는 대통령의 역할을 해리슨 포드라는 어마어마한 전설적인 배우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도 생각한 거예요. 지금 캡틴 아메리카 자기들이 보기에는 약해요. 크리스 에반스가 연기할 때보다 너무 카리스마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악역을 진짜 강한 사람을 붙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해리슨 포드에게 대통령을 연기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해리슨 포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시나리오도 안 보고 그냥 오케이를 했다. 왜냐하면 아니 다른 뭐 마이클 더글라스라든지 로버트 레드포드라든지 이런 자기랑 동년배 혹은 더 선배인 배우들이 마블 영화 출연해서 너무 즐겁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그냥 재미 볼 수 있겠다. 그냥 말년에 그냥 재밌는 역할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헐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기 전에 가장 기대했던 부분은 캡틴 아메리카는 캐릭터가 아니었어요. 이 세디어스 로스라는 결국에 레드 헐크가 되는 이제 이 역할을 연기하는 해리슨 포드가 얼마나 강력한 인디아나 존스와 스타워즈 시리즈와 뭐 블레이드 러너 같은 걸작과 사실상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영화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해리슨 포드는 슈퍼히어로 그 자체입니다. 슈퍼히어로 물이 없었지만 슈퍼히어로라는 장르가 없는 상황에서 최고의 슈퍼히어로 캐릭터들만을 연기했던 것들이 해리슨 포드예요. 그래서 예전의 영웅이었던 사람을 악당으로 이렇게 들이면 얼마나 재미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리슨 포드가 캐스팅이 됐어요. 저는 기대가 엄청나게 많이 컸어요. 근데 이번에 레드 헐크 연기를 보면서 문제점이 뭐냐면 해리슨 포드였어요. 저에게는 그냥 아주 비밀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 이 사람이 악당이 될 거라는 암시를 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연을 가진 악당인데 어떤 단 한순간도 이 사람으로부터 위협적인 느낌을 받지를 못해요. 악역을 만들려면 확실한 악역을 만들어야 된다. 이 영화는 지금 선과 악이 너무나 불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이 맞붙는 장면들에 있어서 긴장감이 하나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캐스팅이 조금 부족한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이 캡틴 아메리카를 되살리려고 마블이 정말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좀 되살리기가 힘든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이전 캡틴 아메리카는 끝났어. 크리스 에반스가 이제 끝남으로써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페이지에 들어서야 되고 새로운 이 캡틴 아메리카를 그 이전만큼 강한 영웅으로 만들어야 돼. 하지만 똑같아서는 안 되잖아요. 똑같아서 안 되기 때문에 혈청을 안 맞은 거예요. 아니 혈청을 왜 안 맞아요? 저 같으면 혈청을 맞겠다. 아니 캡틴 아메리카를 하면 혈청을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혈청을 맞지 않습니다. 혈청을 맞지 않는 이유는 이 영화의 주제가 그거예요. 혈청을 맞지 않고 나는 사실 크리스 에반스처럼 캐릭터처럼 슈퍼히어로가 아닌데 이 갑옷을 벗으면 테크놀로지를 벗으면 나는 그냥 보통 인간일 뿐인데 새로운 방식의 슈퍼히어로가 될 것인가 더 인간적인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이 영화의 전반적인 주제란 말이에요. 주제는 좋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슈퍼히어로가 힘이 약하다 보니까 액션에 있어서 감흥이 이전만큼 파괴적이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조금 더 이 캐릭터에게 고난을 줘야 돼요. 더욱 강력하게 온몸이 파괴되거나 정말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 고통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람은 인간이구나. 인간으로서 지금
슈퍼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주제의식을 더욱더 관객들에게 줌으로써 이 캐릭터에 대한 감동을 뽑아내야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중간해요. 이 영화의 액션들은 보기는 좋은 액션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전의 마블 영화들의 액션 시퀀스에서 봤었던 어떤 파괴력이라든지 아기자기함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더욱 문제점은 최종장의 액션 장면은 이 세디우스가 레드 헐크로 각성을 하면서 이제 백악관과 그 주변에 이제서 벌어지는 캡틴 아메리카와 1대1로 벌이는 대결입니다. 레드 헐크잖아요. 레드 헐크는 코믹스에서 보면 능력치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정말 온몸의 뭐 온도를 높여가지고 불태우는 능력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전반적으로 이 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캐릭터들에게 너무나 약간 처연하고 불쌍한 서사를 부여하려다 보니까 액션 장면이 약해지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영화 평론가들 많은데 누가 이제 이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를 보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금쪽의 상담소라고. 벚꽃이 막 피어 있는 그 워싱턴 DC의 그 길가에서 캡틴 아메리카 끊임없이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돌아와줘 이러면서 금쪽이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액션 장면에서. 그래서 레드헐크는 이러면서도 가끔씩 눈빛이 해리슨 포드처럼 변하면서 이게 아닌가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헐크 금쪽이 상담소를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가 밍숭맹숭하다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마블 팬들은 지금 보면서 그래도 그 정도면 재밌는 거지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정도면 재밌는 건 없습니다. 마블 정도 되는 회사면요 몇억 달러 들여가지고 우리가 정말 보고 나서 이게 마블이지 이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 줘야 돼요. 소비자가 요구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을 해야 돼요. 야 마블 이렇게 가면 안 돼. 이제는 이전 마블의 시대가 끝났어요. 스타 시스템 필요합니다. 스타를 캐스팅하면 돼요. 이제는 스타가 필요해요. 이제는 마블도. 그래서 차라리 저 같으면 티모시 샬라메 같은 배우를 아이언맨으로 캐스팅을 하거나 정말로 지금 스타라고 할 수 있는 배우들을 캐스팅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인상 깊은 점이 몇 가지 있다면 그나마 인상적인 이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다면 없는데 여러분이 열광하던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이게 정말 생명을 가지고 계속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마블에 대한 마지막 바람입니다.